자, 상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의 의미를 먼저 보도록 하죠. 상속은 위키백과에서 보면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넘어오면은 상속은 객체들 간의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클래스로 객체가 정의되는 고전 상속에서는 클래스는 기반 클래스, 슈퍼 클래스 또는 부모 클래스 등의 기존 클래스로부터 속성과 동작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다시 제가 정리해서 한번 여기다가 요약해 보면은, 이전에 만들어진 클래스, 이게 바로 부모 클래스입니다. 그 클래스로부터 그 클래스의 필드와 메소드를 물려받아 사용하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 있다. 자식 클래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필드와 메소드가 속성과 동작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통해서 한번 봐야겠네요. 자, 예를 통해서 상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너비를 구하는 서피스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클래스는 가로와 세로의 필드를 갖는 걸로 하고요. 클래스는 너비를 구하는 메소드를 갖는데, 이 메소드는 1에서 보여진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그 결과를 되돌려준다. 자, 이런 형태의 클래스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면은 그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가로, 세로 값을 주고 너비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클래스 구현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이 클래스를 객체화 시켜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은, 자, 여기 보죠. 서피스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클래스 서피스. 그리고 클래스는 가로와 세로의 필드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가로와 세로의 필드를 정수형 값을 담도록 만들도록 하죠. 그 다음에 메소드를 하나 갖는데 그 메소드가 너비를 구하는 겁니다. 바로 이 가로와 세로를 곱한 이 값을 결과로 되돌려준다, 리턴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너비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의 내용은 여기 주어진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그 면적이 나오죠. 그 면적을 리턴, 되돌려주는, 즉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이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그 면적을, 너비를 되돌려주는 그런 메소드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 서피스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구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클래스 스페이스를 두고 여기에 기본 메소드를 두었습니다. 이 기본 메소드에서 바로 이 클래스를 객체화시켜서 사용하는 거죠. 자, 객체화시키는 방법은 서피스 이름 주고요. 레퍼런스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이퀄 해서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바로 서피스, 이 모습대로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실제 메모리상에 구현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인스턴스화한다, 객체화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객체로 만들고 그 레퍼런스 값을 되돌려 봤는데 그 레퍼런스 값을 s에 보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의해서 s.가로, s.세로, s.너비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s.가로에다가 5를 넣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5가 들어갈 거고요. s.세로에다가 6을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너비를 호출합니다. 그러면은 s.너비라는 메소드는 주어진 이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그 결과 값을 리턴, 호출한 이곳으로 되돌려 줄 거예요. 그럼 그 값을 m에다 놓고 m을 화면에 출력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를 구현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이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한 달이 걸렸던 프로그램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애써서 만든 한 달여간에 걸쳐서 만든 이 클래스와 그리고 메인 함수, 이 함수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문제가 떨어졌습니다. 자, 사장님이 야, 이것 좀 문제 풀어봐, 이런 프로그램 좀 짜봐 라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이전에 했던 내용에서 확장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젠 너비가 아니라 부피를 구하는 클래스를 만들래요. 그래서 클래스는 가로와 세로 필드를 가질 뿐더러 또 높이도 필드를 가집니다. 3개를 갖네요. 기존에 이거에서 이게 추가됐네요. 그 다음에 너비를 구하는 메소드를 갖는다. 그래서 너비를 구한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데 이제 높이를 줬으니 이 너비에다 높이를 곱하면 부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높이를 곱해서 그 결과를 되돌려준다. 즉 최적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가로 세로 값을 주면 너비 출력하고 높이 값을 주면 부피까지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클래스부터 먼저 만들고 그 클래스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래 이 작성했던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들을 어떻게 여기다가 집어넣을까요?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작성하는데 한 달이 걸렸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것들을 집어넣는데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되는지 이걸 또 분석하는데 또 우리는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는 세월을 보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거를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몇몇 가지의 방법을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아예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를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피라는 볼륨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아예 이거 기존 거 그대로 놔두고요. 만들어요. 자, 만드는데 여기는 최적을 구하려다 보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있어야 되고요. 필드로. 그 다음에 너비 밑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너비 가로 세로 곱해서 이건 기존하고 똑같아요.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피를 구할 때 부피는 메소드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너비에다가 여기 너비에다가 이거 잘못 썼네요. 너비에다가 높이를 구하면 되죠. 높이를 곱하면 되죠. 이거 세로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너비에다 높이를 곱하는. 그래서 되돌려 주면은 그럼 이제 최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만드는 거에다가 이제 이걸 사용을 하려면은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즉 객체로 만들어서 값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결과값을 화면에 뿌리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만 뭔가 일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한 달여에 걸쳐서 애써서 만든 이 프로그램에 볼륨이라는 클래스를 만들다 보니까 뭔가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가로 세로 막 두들기다 보니까 이거 전에 뭔가 했었던 것 같은데 높이 이거 예전에 했었던 거잖아. 이거 또 하고 있네. 내가 이 반복된 프로그래머로서의 개발자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노동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부피는 이제 추가시켰어요. 자, 이래서 볼륨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또 만들었고 그리고 기존 프로그램에 내가 필요로 하는 이 볼륨을 객체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각각 값을 주고 그리고 부피라는 메소드를 호출함으로 해서 최적을 구하는 그런 이제 값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찝찝한 것 중에 하나가 한 달여 만에 만들었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또다시 새롭게 또 하나 뭔가 중복된 듯한 느낌의 찝찝함을 아는 채 또 한 달 이상의 또 기간을 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일이 중복되고 있다는 느낌 없앨 수가 없고요. 자, 또 다른 방법을 한번 봅시다. 또 다른 방법은 아예 이 내용을 갖도록 개조를 하는 겁니다. 즉 여기 기존에 만들었던 서피스 이거 없다고 치고 이걸 아예 이것 자체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새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이렇게 뜯어 고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서피스라는 이 클래스 이름도 아예 그거 없애버리고 볼륨으로 바꿔버리고요. 그리고 높이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막 뒤져가면서 한 달간 뒤져가면서 부피라는 메소드를 넣어야 되는데 그거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 여기 너비라는 함수는 어디 있을까? 이거 찾아가면서 적절한 위치에다가 이 값들 이런 메소드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또 다른 한 달을 또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개조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조하게 되면 이걸 사용하는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즉 이쪽에 사용했던 이 방법 요거 서피스 이걸 갖다가 이것마저도 뜯어 고쳐야 돼요. 이렇게 뜯어 고쳐서 전부 써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볼륨이라는 것만 사용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서피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프로그램 새로이 만든다는 기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역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이런 문제에서 이제 상속이라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자, 상속. 자, 상속은 어떤 거냐면은 바로
지금 이전에 작성했던 여기 너비 구하는 이 프로그램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두고요. 요걸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여기 서피스죠. 서피스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익스텐즈가 확장한다는 뜻인데, 그죠? 예, 서피스를 확장해서 새로운 클래스 볼륨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 필드와 이 메소드는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바로 요거 하나로, 요 명칭 하나를 둠으로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모두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여기 그대로 끼어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걸 물려받아서 그 다음에 나는 더 붙이겠다. 높이, 그리고 부피는 바로 너비라는 메소드 가져온 거 있었지? 거기에다가 곱하기 높이 해서 그러면 최적이 나오는 거잖아. 부피가 나오는 거잖아. 그걸 나는 되돌려 주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기존에 애써서 만든 이 클래스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부모 클래스는 안 건드립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다만 그거를 확장해서 사용합니다. 물려받아서 사용합니다. 내 거 필요한 거 덧붙여서요. 자, 그럼 이제 그걸 사용하는 실제적인 클래스를 메인이란 클래스에서 봅시다. 이거 아까 썼던 거네요. 이거 하나도 안 고쳤어요. 이거 기존에 그냥 단지 면적을 구할 거라고 한다면은 이거 고칠 필요도 없어요. 이것도 그대로 면적 구하는 거 그대로 놔둬도 되네. 그대로 놔둬도 돼요. 요거에 대한 거 추가만 시키면 될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바로 이런 식으로. 최적도 구해야 돼? 그럼 최적 구하는 거 따로 이렇게 추가만 시키면 돼요. 볼륨 만들고 볼륨에 V라는 레퍼런스 변수로 만들어서 V점 가로에 넣고 V점 세로에 넣고 V점 높이를 줘서 너비도 구하고 최적도 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나 효용적입니까? 자, 여기 부모 클래스는 안 건드렸습니다. 그대로 뒀습니다. 메인 내용도 이전에 사용했던 거 그대로 사용합니다. 새로이 내가 추가할 내용만 계속 추가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된 멤버, 여기 이 상속된 이 멤버들 그대로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우리는 상속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그럼 이런 상속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상속받을 수 있을까? 자, 이것이 바로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 볼륨이라는 이름의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 건데, 자, extends 물려받습니다. 어디로? surface. 자, 이것이 이제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부모 클래스를 물려받아서 볼륨이라는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부모 클래스는 우리가 현재 이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라는 얘기와 똑같기 때문에 슈퍼 클래스라고도 부릅니다. 반면에 슈퍼 클래스에 대해서 이 볼륨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 이거에 대한 서브 클래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 클래스, 서브 클래스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부모 클래스로부터 extends, 확장된 혹은 상속된, 물려받은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 이와 같습니다. extend 키워드 사용하고요. 자,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우리는 상속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거는 또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 x, y의 한 점을 표현하는 포인트 클래스는 x, y의 한 점을 표시해요. 그래서 x점 위치, y점 위치를 여기에 그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프라이빗 선언을 했네요. 인테저형의 정수값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set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 x 값을 외부에서 받으면 그 x 값을 자신의 여기 x, y에 이렇게 집어넣는 set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값을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show point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바로 이들 값을 화면으로 출력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private라는 용어 한 번 더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또 보겠지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지금 이것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포인트 여기 이거 아니고요. 자, 포인트 여기서 private라는 용어는 아직 쓰지 말고요. int x y 이렇게 놓을게요. 그 다음에 int x y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다 이걸 집어넣어 줄게요. show void show 포인트
예, 자, 이렇게 해줄게요. 이제까진 프로그램이 이렇게 작성이 왔습니다. system.out.print ln 해서 x 값 출력해라, y 값 출력해라 이렇게 써왔다고요. 예? 이렇게 써왔다고요. 자, 그리고 닫아주고.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활용을 했냐? 이제까지 이렇게 했어요. 여기 이제 클래스 여기 저기 테스트라고 해보죠. 테스트. 그리고 여기 그 public static void main이란 메소드를 둬서 스트링 어쩌고저쩌고 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걸 객체화시켜서 사용하는 거죠. 포인트 p라고 해봅시다. p equal new 해서 포인트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해서 이걸 객체화시켜서 사용했다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p.x에다가 10을 넣어. 그리고 p.y에다가 20을 넣어. 예, 그래 놓고 이거 한번 출력해봐. 그러면 show point라는 걸 호출하면 되죠. p.show point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해왔다고요. 네, 이제까지는 이렇게 해서 사용해왔다고요. 자,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이것들이 자, 지금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 인해서 P라는 이름의 레퍼런스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걸 생성하죠. 그래서 여기에 X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 Y라는 이름의 기억 공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 show point라는 메소드가 만들어져요. 이 show point를 system.out.print 해가지고 x, y를 출력하는 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 레퍼런스 값을 이쪽으로 넘겨주죠. 넘겨주면서 사실 여기 생성자도 수행이 될 거예요. 지금 여기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디폴트 생성자가 수행이 될 거예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p.x 그러면 여기에 p.x에 10을 넣어라. 그럼 p.x 여기니까 여기다 10을 넣을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p.y에다 20을 넣어라. 그거에 의해서 여기 20을 넣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p.showpoint에 의해서 p.showpoint 이게 수행이 돼가지고 화면에 여기 10과 20을 쫙 하고 뿌릴 거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그 필드들 있잖아요. 이런 필드들은 중요한 데이터들이 간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 필드들은 외부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외부에서 쉽사리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이건 내부고요. 이건 외부입니다. 이거의 외부입니다. 외부에서 p.x 해가지고 여기다 접근을 하고 p.y 접근해서 여기다 10도 넣고 읽어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 보호 차원에서 굉장히 이게 곤란한 점이 많이 생겨요. 마치 이거는 우리 몸뚱아리가 있는데 이 몸뚱아리에 허파 이런 것들이 이 외부에서 바로 이게 접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줘야 돼요. 외부로부터 접근이 안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도록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준다고요. 프라이빗 하게 되면 외부에서 접근을 못해요. 이런 식으로 p.x에 10을 넣고 p.y 어떻게 이걸 접근합니까? 이게 접근이 안 되는데 접근이 안 되도록 해놨는데 p.x, p를 통해서 x, 접근이 안 되네. 여기다 값을 어떻게 10을 넣어? 못 넣어요. 이렇게 외부로부터 접근을 못하도록 이렇게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 보호해주는 거, 이걸 우리는 은닉화라고 불러요. 은닉화. 그래서 은닉화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외부 노출을 안 시키고 자료를 보호한다고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외부로부터 차단이 되면 여기 어떻게 접근해서 값을 넣을 수 있을까요? 자, 그걸 위해서 여기에다 값을 넣는 방법을 하나 제공해줘요. 메소드죠. 메소드를 하나 제공해줘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 메소드입니다. 자, 그 메소드를 여기다 하나 두세요. 자, 이런 데다가, 요 사이에다가. 어떻게? 이제 set라는 메소드를 하나 두세요. 이 set는 int x와 int y를 int y라는 기억 공간으로 둬서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받은 값을 x를 어디다 넣는다? 받은 값은 여기다 놓고 그래서 요 x에다 놓고 또 요 받은 값은 y는 여기 y에다 놓고
자, 이 둘이 구분돼야 되니까 요거는 this.x, 요 this.y. 잘 안 보여도 잘 안 보이죠? 예. 일부러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분석해 가면서 이해하라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되돌려 가면서 읽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놓으면은 그럼 여기에 이것도 있는 거예요. set int x int y라는 메소드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쓰는 대신에 직접 여러분은 여기다가 값을 못 넣어요. 이거 쓰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p.set 이놈 호출해라. 호출해서 여기 내가 집어넣고 싶은 c,20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통해서 10이라는 값 넘겨받아서 그걸 dis.x 여기다 집어넣을 거고 20을 넘겨받아서 그 값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외부로부터의 직접 접근은 피한 거죠. 직접적인 접근은 금지시키고 다만 그걸 거기다 값을 넣고 읽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여러분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줌으로 해서 한쪽 통로를 통해서만 데이터가 여기에 보관이 되고 또 읽어올 때도 이제 get이라는 함수를 하나 또 두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바로 이것이 은닉화의 작업. 그래서 이쪽 여기에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놓은 거예요. 그럼 얘는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하죠. 자, 이것은 이제 접근하도록 여기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넣기 위해서 통로를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set 메소드를 구현한 거죠. 그래서 x 값, y 값 받아들이면 그 값을 바로 이쪽에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여기 set를 둔 겁니다. 은닉화. 그래서 이러한 그 필드와 메소드를 하나로 딱 갖춰놓는 거, 딱 이렇게 클래스로 이렇게 딱 갖춰놓는 거, 이걸 캡슐하라고 얘기해요. 캡슐 안에 또 은닉화 작업, 이런 작업들을 함으로 해서 보다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라는 용어는 이제 설명이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이 클래스를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제 욕심이 하나 더 생겼는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한 점, 화면 위에 한 점. 자, 우리가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이게 이제 모니터 화면이 있다 합시다. 그럼 이게 x 좌표고 이게 y 좌표예요. 그래서 10,20 그럼 이쪽으로 10, 20 그럼 이쪽으로 20이에요. 그럼 10,20 여기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점을 내는데 이 점만 얘기하지 말고 색깔도 얘기해 보련 색깔도 포함하고 싶은 거예요. x, y 위치뿐만 아니라 그 y에 놓인 색깔도 표현할 수 있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여기 열심히 만들어 놓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다시 이걸 갖다가 포인트 컬러라는 클래스로 다시 엎어서 새로 만들까? 이전에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거 다 엎어버리고 새로이 포인트 컬러라는 이름으로 만들까? 만들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뭐 컬러 같은 거 이런 거 필드 이렇게 몇 개 추가시키겠죠. 뭔가 중복되는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아예 그냥 이건 이거대로 놔두고 또 새로이 아예 그냥 기존에 있는 내용 놔두고 새로이 만들었을 때도 보니까 뭔가 예전에 했던 일을 좀 똑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다 뭔가 덧대게 하는 그런 느낌의 이 덩어리를 또 하나 만드는 그런 느낌.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기본 메소드 이런 것들을 객체화시켜서 사용하는 꽃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고쳐줘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냐? 상속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처럼 이 클래스 포인트를 그대로 extends 물려받아서 새로운 컬러 포인트라는 놈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로 하는 스트링 점의 색깔을 집어넣는 필드 하나 더 추가시키고 그리고 색 칼라 색깔을 집어넣는 거 추가시키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작업이 수월해지는 거죠. 예, 색깔을 표시하는 메소드도 하나 집어넣고 이런 식의 개념이 바로 상속의 개념입니다. 상속의 개념은 뒤에 가면서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좀 더 간략화시켜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클래스 포인트 x, y가 필드로 있었고 거기에 이 set 컬러 이게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set라는 메소드를 두어서 x, y 값 받으면 그 값을 바로 이 꽃 x와 y의 필드에 넣는 거. 그 다음에 이 값들을 화면에 이제 표시해 주도록 show point라는 메소드가 있는 거. 이게 원래 포인트, 클래스 포인트의 모습이었는데 이 클래스 포인트에서 이제 여러분이 확장시키는 거죠. 색깔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점에 각각에 해당하는 점의 색깔 문자열로 저장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 컬러도 프라이빗으로 놨어요. 프라이빗으로 놨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값을 받아서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의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show color point라는 메소드를 하나 두어서 이 컬러 값을 화면에 system.out.println에서 출력하는 요걸 놨고 그리고 앞서 show 포인트를 호출해서 좌표 값도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자 이런 모습으로 클래스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의 형태가 이건데요. 자 color point ex 요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본 메소드 메인을 하나 뒀고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지만 이 메인 메소드 이게 먼저 수행이 되겠죠. 그죠? 이게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이 출발할 겁니다. 자, 시작. 그래서 여기서 P 레퍼런스 변수 만들고요. new point에서 포인트 바로 요거 놈이네. 요걸 갖다가 객체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P에다 넣었으니까 P에는 이제 P.x, P.y, 요 뭡니까? P.set, P.show 포인트의 메소드를 활용할 수가 있네요. 자, 그 중에서 여기 P.set를 이용해서 1과 2를 x와 y에다가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 P.show 포인트에서 이걸 호출해서 화면에 1과 2를 화면에 출력을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하겠죠. 자, 요 스텝으로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요거. 이걸 상속받은 이것도 있으니까 color point cp new color point 이걸 객체로 만들었어요. 객체로 만들어서 cp에다 보관하고 그럼 cp.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cp.set도 있고요. 이걸 상속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cp라는 이름으로 cp.x, cp.y, cp.show, cp.set, cp.show point, cp.color, cp.set color, cp.show color point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다 접근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걸로 객체를 만들었을 때는 이걸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오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cp.set 34 그러면 cp. 이쪽 그 컬러 포인트라는 이 클래스에는 분명히 세트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걸 물려받았으니까 이것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과 4 넘겨주면 여기 3과 4가 x, y에 보관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red, cp.set color 이걸 호출해서 red라는 문자를 넣어서 그 red라는 문자는 여기 보관될 거고요. 그 다음에 show color point에서 show color point에서 요걸 호출해서 이거 color 요 값 출력하고요. 그리고 요 show point 이거 호출해서 x, y 출력하고요. 컬러하고 x, y, 출력하고요. 자, 요기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분석은 여러분이 직접 해주면 좋겠습니다. 직접 해주는 것도 그렇지만, 요걸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객체의 의미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조금 시간이 걸려지는데 열심히 해봅시다. 자, 이거 여기서 보죠. 자, 여기서 봐야 될 건 이거 클래스 서피스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봤던 가로, 세로, 너비. 예. 그 다음에 이 볼륨이란 클래스는 이 서피스를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아서 여기 높이가 있고요. 부피라는 메소드가 있어서 이 너비라는 메소드 이걸 호출해서 높이를 이걸 곱하면 최적이 나오는데 그걸 되돌려 주는 거네요. 자,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라는 클래스를 둬서 여기 메인 메소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자, 여기다 살짝 놓고 출발할게요. 자, 우선 자, 저기 메인 메소드 시작하면 surface s 그래서 s라는 이름으로 레퍼런스 변수 만들어지고요. 자, 다음에 요거에 의해서 new surface 그러면 요 surface 요게 이제 객체화 인스턴스로 만들어지겠죠. 요게. 자, 그래서 저쪽 어딘가에 이렇게 인스턴스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 모습이니까 여기 가로 기억 공간
정수값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 세로라는 이름의 정수값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 그리고 너비라는 메소드가 있네요. 너비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얘는 뭘 하느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그 값을 되돌려 주는 놈이에요. 자, 그래서 요것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레퍼런스 값이 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넣으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가 존재합니까? S.가로가 존재하고 S.세로가 존재하고 S.너비라는 메소드를 우린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S.가로에 5를 넣어라. S.가로 여기다가 5를 넣어라. 그래서 여기 5가 들어갑니다. 자, 다음에 S.세로에다가 6을 넣어라. S.세로 요거네요. 여기다 6을 넣어라. 자, 다음에 system.out.print는 화면에 출력해라. 뭐 S.너비. 그러면 이 S.너비라는 메소드를 호출한 거예요. 그럼 S.너비는 이거니까 이걸 호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리턴 하라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것이 끝나고 다시 되돌려 왔을 때 요거 자체가 5 곱하기 6이니까 요거 자체가 되돌려 왔으니까 요거 자체가 30이 되는 거예요. 예, 30이 되돌려졌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갔다가 호출해서 되돌아왔을 때 이거 자체가 3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을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요까지의 모습이에요. 자, 요까지의 모습이에요. 이제 되겠습니까? 가로, 세로 기억 공간, 필드로서 너비는 이런 내용. 그래서 사실 여기 안 써놨습니다. 여기 5 들어가고 여기 6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 너비 호출했을 때는 요거 5 곱하기 6 30을 리턴. 그래서 요게 되돌려져 가지고 화면에 출력하는 모습. 요까지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문장이 수행이 되겠네요. 자, 여기 요 문장은 이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 요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게 화면이 조금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 자, 요게 자, 제 얼굴을 다른 데로 옮기겠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요게 진행이 됩니다. 자, 요걸 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자, 요게 진행이 됩니다. 자, 요거 돼서 자, 지금 요걸 이제 요거까지 해서 요게 된 겁니다. 다음에 여기 볼륨 V 해서 자, V라는 이름으로 레퍼런스 변수 만들어지고요. 자, 다음에 여기 new volume. 그럼 여기 new volume이죠. 요거. 예, new volume. 요거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new 생성자 요거에서 요거대로 만들어지는 건데 요거는 surface 이거로부터 물려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쪽 surface가 만들어지고요. surface 여기에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그다음에 또 거기 있는 메소드 너비는 뭐 하라고 돼 있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리턴하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만들어지고 그죠? 자, 그래서 이 아버지 이거 만들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걸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여기에 이어 붙여서 높이 정수값 담을 수 있는 기억 공간 그 다음에 부피라는 메소드 자, 여기 부피는 여기서 너비를 호출해서 곱해가지고 여기 높이를 곱한 거예요. 이걸 리턴해 주는 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볼륨이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려받은 서피스하고 그리고 현재 자신의 볼륨하고까지 해서 이게 볼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레퍼런스 값을 받아서 이쪽에 집어넣은 게 바로 여기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V라는 이름으로 V.점 가로도 있는 거고 V.점 세로, V.점 너비, 그 다음 V.점 높이, V.점 부피 이게 다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겁니다. 예? 이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V점 가로면 요거죠? 여기에다 5를 넣어라. V점 세로에다가 6을 넣어라. V점 세로면 V점 세로 6을 넣어라. V점 높이에 여기네요. 여기 3을 넣어라. 자, 그런 다음에 V점 너비를 호출해라. 그럼 V점 너비라고 하면 V점 너비는 요거죠? 예, 요거죠. 요걸 호출해라. 그러면 여기
자기가 갖고 있는 가로 5하고 세로 6을 곱해서 30이라는 값을 되돌려 줄 거예요. 그럼 되돌려 받으면은 그 값을 화면에 출력, 30이라고 출력하겠네요. 자, 다음에 제가 이걸 조금 줄여서 올려서 봐야겠어요. 자, 그 다음 줄이 좀 보여야 되는데 다음 줄이 안 보여서 이걸 어떻게 한번 볼 수 있을까? 예, 잠깐만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쓸데없는 이 자석의 기능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요. 할 수 없어요. 이걸 줄일게요. 줄여서 올려볼게요. 예, 저쪽으로 넣어서 봐야겠네요. 잠시만요. 자, 이쪽으로 갖다 놓고 볼게요. 자, 이제 좀 보이나요? 예. 마이너스로서. 자,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V점 너비라는 걸 호출해서 V점 너비는 여기 있죠? 예. 요걸 호출해서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값을 되돌려 줘 가지고 그걸 화면에 찍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V점 부피를 호출해요. 그럼 V점 부피 그럼 요거거든요. 요걸 호출하면은 여기서는 return 되돌려줘요. 뭘? 너비 곱하기 너비 메소드는 여기 있으니까 요거 수행할 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한 이 결과 값을 받아서 거기다 높이 값을 곱해서 그걸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6 30에다가 3359 90이라는 값을 되돌려 주는 거네요. 그래서 화면에 90이라고 찍힐 거예요. 자,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 둬야 될 것이 지금 만약에 여러분한테 문제를 낸다고 해봅시다. 서피스라는 클래스를 만들어라. 서피스라는 클래스는 가로와 세로가 주어지면은 그러면은 너비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는데 그 너비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운 결과값을 되돌려줘. 그런 클래스야. 그 다음에 이제 볼륨 최적을 구하는 클래스인데 얘는 서피스의 클래스를 모두 다 갖고 있어. 그대로 물려받아서 거기 가로 세로 있잖아. 그거 하고 그다음에 너비 구하는 메소드 있잖아. 들려주는 그걸 갖고 있는데 그걸 활용을 해서 나는 여기 볼륨에는 물려받고 볼륨에는 높이라는 필드 하나만 더 주면 돼.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너비라는 메소드에다가 높이를 곱하면은 그거는 부피가 나올 거야. 그래 부피라는 메소드를 하나 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클래스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 직접 활용을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자. 메인 메소드가 있는.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나는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 자, 이 문제를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기억시켜 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손으로 두들겨서. 그랬을 때 여러분이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번 지금 여기 놓여 있는 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따져가 봐 주세요. 흐름을. 그래서 정확하게 매칭만 시키면은 그러면 이제 클래스의 모습, 객체의 모습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할 겁니다. 꼭 연습해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